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다가 폐차를 자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폐차의 습관이 있진 않을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습관들이 혹시나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신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경매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딱쉬운 경매 딱쌤입니다. 여러분들 경매 열심히 도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다가 폐차를 자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폐차의 습관이 있진 않을까? 점검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우선은 제가 첫 시간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물건 검색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거였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포인트는요, 경매 쇼핑 그만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건 검색을 하시다 보면 괜찮은 물건들이 꽤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 물건들을 관심 물건에 저장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10개, 20개, 30개씩 누적되어 있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관심 물건이 많이 저장이 되게 되면 내가 진짜 무엇을 도전해야 될지 골라내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딱 5개 정도로만 추려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다 도전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정말 도전을 해야만 하는 물건 5개만 추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가령 여러분들이 단기 매도의 물건을 관점에서 물건을 골랐다라고 했을 때 단기 매도하면 초등학교가 가까운지, 역과 가까운지, 인프라는 괜찮은지, 준신축인지, 엘벤이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모든 요인을 다 가지고 있는 물건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관심 물건 중에서 5개 조건이 있다 했을 때 2가지 조건밖에 해당되지 않는 빌라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삭제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중구난방으로 물건 검색을 하게 되고 포인트가 없어지면서 계속해서 도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현상만 반복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고 수익을 내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포인트인 관심 물건 저장 개수를 너무 많이 늘리는 경매 쇼핑을 하고 계신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심 물건을 어떻게 추리는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총 3가지의 빌라가 있습니다. 3개 다 전부 다 좋은 빌라이긴 한데요, 첫 번째 물건을 보면요, 제가 관심 물건 저장 기능에다가 메모를 미리 해두었습니다. 이 일대에 초등학교도 없고요, 지하철역도 없고요, 인프라도 없어요.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거단지가 밀집되어 있지 어떠한 인프라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보면 좋을 조건과 없는 조건을 구분하면서 저장을 해놓는다면 추후에 골라내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물건을 살펴볼게요. 해당 물건의 스펙을 써놨는데요, 4년차, 엘리베이터, 초등학교, 인프라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딱 하나 없는 건 역까지의 거리가 조금 멀다라는 거죠. 이렇게 2가지를 비교해보면 첫 번째 물건보다 두 번째 물건이 더 좋은 조건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물건도 한번 살펴볼게요. 5년차의 엘베, 2가지 조건은 있지만 없는 건 초등학교와 역과 인프라는 부족하다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만족하는 조건이 가장 많은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자, 제가 과감하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남은 한 가지의 물건만 있을 텐데요, 이 물건을 집중적으로 시세조사하는 연습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폐차의 습관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폐찰 습관은요, 여러분들이 속고 있다 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회원님들이 많은 것들을 여쭤보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가 입찰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스스로 훈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 방법이 뭔지 여쭤보니까 이미 낙찰된 사례들의 낙찰가율을 분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왠지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 텐데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아파트들이 매각된 사례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요, 실제 낙찰가율을 보니까 첫 번째 물건은 95%, 두 번째 물건은 78%, 세 번째는 92%, 네 번째는 91%, 다섯 번째는 91%,
그리고 88%. 최근에 낙찰가율이 90% 정도 이상에서 받아가네 라는 거를 빗대서 여러분들이 도전하고자 하는 물건의 입찰가를 산정해서 91% 입찰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매의 본질이 뭐죠? 감정가는 절대 시세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실제 앞에 화면에서 보이는 낙찰가율은요,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감정가 대비 낙찰을 얼마 받았냐의 퍼센티지는 의미 있는 퍼센티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게 유의미한 뜻일까요? 바로 시세 대비 얼마의 낙찰 받았는지에 대한 실질 시세 낙찰가율이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낙찰된 아파트들의 낙찰가율을 단순히 분석하는 것은 잘못하면 시세보다 높게 받아가 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너무 낮게 받아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최근 낙찰가율을 분석해서 입찰가 산정하는 연습을 하고 계신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습관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시세 대비 얼마에 받아갔냐를 더 집중해서 분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폐찰 습관은요, 바로 유찰된 물건 위주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매를 하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유찰이 되어야만 입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좋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건에서 먼저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처음 하다 보면 아니 신건이면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것인데 그때는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감정가는 절대 시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물건 검색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신건부터 검색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진짜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요, 거기에서 물건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두 번째로는 1회 유찰된 물건 중에 좋은 물건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 그때서야 두 번 정도 유찰된 물건을 검색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매인들은 거꾸로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2회 유찰된 것만 먼저 보고 1회 유찰된 것만 먼저 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되는 물건들을 고수들이 먼저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많이 유찰된 물건일수록 초보자들이 많이 달려들고 입찰 경쟁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폐찰의 반복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들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요, 경매 쇼핑 하지 말 것, 낙찰가율을 믿지 말 것, 신건부터 바라볼 것, 이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신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경매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폐차를 자주 하셨나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습관들이 혹시나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경매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나요? 만약에 또 궁금한 점들, 내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의문점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경매 투자를 하시길 응원하면서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